16에서 1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 리을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있죠? 문장 성분 전부 나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았다, 서술어. 뭐가 좋아요? 맛이 좋았다, 주어져. 고기가 주어. 고기는 어떻다는 얘기야? 맛이 좋았다는 거죠. 이 전체가 서술어가 되겠고요.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 있으니까 얘는 뭐다? 서술절이다 라고 해주면 되죠. 고기는 고기인데 무슨 고기야? 내가 어제 먹은 고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고기라는 체온 수식해주니까 관형어고요. 그 관형어 안에 먹다 서술어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관형절이죠. 내가 주어 먹었어. 어제 먹었어. 부사어. 무엇을? 고기를 먹은 거죠. 목적어 고기가 아는 문장에도 있기 때문에 생략해줬습니다. 얘는 무슨 관형절?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이에요. 두 번째 거. 알았다 서술어. 누가?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알았다. 주어. 무엇을 알았어요? 내 친구 민우가 왔음을 알았다.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적어,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서 목적어가 됐는데 그 안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내 친구 민우가 왔음이라는 뭐예요? 명사절 들어가 있죠. 명사절이에요. 왔다 서술어. 누가? 민우가 주어. 민우는 무슨 민우야? 내 친구 민우래요. 친구 민우 관형어. 누구 친구? 내 친구래요. 관형어. 그래서 관형어, 주어,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는 명사절입니다. 이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 기능을 하는 거죠. 내 같은 경우는 나라는 뭐에? 인칭 대명사에, 1인칭 대명사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결합된 형태죠. 축약된 형태예요. 네. 친구 민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체언 플러스 체언일 경우 앞체언이 뒷체언 수식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관형어고요. 이거 빼먹었네. 알았어. 어떻게? 이제야 알았다. 얘는 부사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 하나만 안겨있는 문장이네요. 세 번째 문장. 뛰었다 서술어. 누가 뛰었어요? 철수가 뛰었다. 철수가 뛴 거죠. 어떻게? 발에 땀이 나게 뛰었다니까. 이 뛰었다 수식하니까 얘는 부사어고요. 이 부사어 안에 다시 문장 성분 나눠지죠. 나다 서술어. 뭐가 나? 땀이 나는 거죠. 주어 서술어 있어요. 어디에 나? 발에 난다 하니까 얘는 부사어. 주어 서술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 부사절입니다. 철수는 철수인데 무슨 철수야? 운동을 좋아하는 철수.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는은 관형어고요. 이 관형어 안에 좋아하다 서술어. 누가? 철수가. 철수가라는 주어는 생략되어 있네요. 왜? 아는 문장에도 그대로 있으니까. 운동을 목적어. 그래서 여기에 주어 서술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관형절입니다. 무슨 관형절? 관계관형절. 주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이에요. 세 번째 문장은 관형절과 부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 어렵다 서술어.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이 책이 어려운 거예요. 이 책은 어렵다. 주어. 어떻게 어려워? 너무 어려워 하면서 너무는 부사어.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에는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부사어예요. 얘가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에라는 뭐가 붙어 있어요? 부사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어 기능을 하고요. 그 부사격 조사 뒤에 는이라는 보조사를 붙여서 의미 추가를 합니다. 는이라는 보조사가 여기서는 어떤 기능을 할까? 강조의 기능을 해요. 그렇죠? 보조사는 보통 은는 같은 경우는 한정이나 대조나 강조나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강조의 기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얘가 부사어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 붙어 있어?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라는 뭡니까?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 기능하는 거죠. 얘는 명사절이네. 읽다 서술어. 누가? 내가 주어. 내가 읽다. 뭘 읽어요? 이 책을 읽다. 이 명사절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 그러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명사절이네요. 이 책을 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나는 난데 어떤 나야? 고등학생인 나예요. 고등학생인 나니까 얘가 나라는 체온 수식해주고 있죠? 1인칭 대명사 체온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관형어거든요. 관형어인데 가만 보세요. 고등학생인 이거 풀었으면 고등학생이다인 거죠. 다라는
종결어미 대신에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얘가 관용어 기능을 하고 있어. 그러면 고등학생 이다가 서술격 조사이기 때문에 서술어 기능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주어가 생략됐네. 내가 고등학생이다요. 내가 고등학생이다 라는 문장. 얘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관형절이야. 무슨 관형절? 주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이야. 주어가 어디 있으니까? 아는 문장 안에 내가라는 말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아는 문장입니다. 안긴 문장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죠. 구니까. 책은 당연히 주어일 테고 이는 뭐야? 책을 꾸며주니까 이는 관형어.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명사절 안에 뭐가? 관형절이 들어가 있는 안은 문장이네요.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업과 니은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을 뭐라 그래? 관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에서는 내가 어제 먹은 이라는 관형절 있어요. 니은에서는 관형절 있어요? 니은은 뭐밖에 없어? 명사절밖에 없어요. 관형절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형어들은 있기는 하지만 이 관형어가 절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기억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맛이 좋았다 라는 서술절 있고요. 디귿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운동을 좋아하는 이라는 관형절 있네요. 기억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고기를 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 있고요. 리을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내가 고등학생이다 라고 해서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있습니다. 니은과 리을은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니은 내 친구 민우가 왔음.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 라고. 디귿과 리을에는 모두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디귿. 발에 땀이 나게. 그리고 리을. 고등학생인 내가 읽기 라는 명사절에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돼버렸죠. 그 다음 2번에서 3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의문에 대한 설명 나와 있네요. 이 지문은 의문에 대한 설명인데 A 부분에서는 중세국어 의문에 대한 설명이 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국어로 오면서는 동화 관련 설명 나와 있네요. 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기억 디귿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는 국물을 놓기 위해 여다지를 여러 상을 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의 여다지는 디귿이 단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여다지로 발음되므로 국외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뭐 당연히 맞겠네요. 이거는. 2번. 니은의 다친. 다친은 디귿이 전미사 희와 만나 다친으로 발음되므로 국외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맞죠? 얘 같은 경우는 지문 맨 마지막 줄에도 나와 있어요. 디귿이 접사 희와 결합되어 치로 발음되는 것은 국외음화에 해당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왜 국외음화가 될까요? 제일 먼저 뭐 일어나요? 다틴이라고 뭐부터 일어나야 돼요? 축약 일어나고 티읕이 이 모음이랑 만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다친이라는 국외음화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디귿의 부처는 티읕이 이중모음 여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부처로 발음되므로 국외음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귿 티읕이 단모음이나 이중모음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야 만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모음이랑은 왜 가능할까요? 국외음화가 일어날까? 이중모음은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국외음화 공부할 때 형식 형태소 이와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랑 만날 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어가 결합해서 여가 되는 거니까 반모음 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국물은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 니은의 혼니불은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4번이 틀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억 같은 경우는 기억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일어났죠. 혼니불에서는 어떤 동화가 일어납니까? 혼니불에서도 동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제일 먼저 이불이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죠. 그럼 뭐부터 해줘야 돼요? 각각의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해줍니다. 그리고 홑 이불인데 거기에 뭐가 첨가가 돼요? 니은 첨가 나타나죠. 홑
니, 불이라고 니은 첨가가 나타나고 여기 첨가된 니은 때문에 디귿이 어떻게 되는 거야? 혼니불이라고 비음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첨가된 자음의 영향을 받아 라고 해줘야 됩니다. 첨가된 자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났다. 4번이고요. 니은의 난로와 디귿의 업무는 모두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난로에서는 유음화, 업무에서는 비음화. 그 다음에 3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A는 잘 읽어보시고요. 보통은 중세국어 문제가 나오면 중세국어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대국어랑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얘는 가에서는 중세국어 나오고 나에서는 뭐 나왔어요? 근대국어가 나왔어요. 근대국어는 내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냥 현대국어 완벽하게 공부하고 중세국어 몇 가지만 공부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 비교하면서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냥 몇 가지만 좀만 더 짚어줄게요.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달달 안 외워도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외우는 걸로 출제되지 않아요.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가면서 나타나는 특징들. 첫 번째, 중세국어에서는 이거 그때 사실 설명하긴 했어. 종성, 부용, 초성. 중세국어에선 종성부용 초성이라 그래서 초성자를 그대로 종성에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대원칙이었어. 그래서 어디서만 사용돼요? 용벼청가에서만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사용에서는 뭘 사용했다? 팔종성법 사용했어요. 그래서 실제 활용에서는 팔종성 가족용이라 그래서 팔종성으로도 충분히 받침을 쓸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8가지가 받침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건 발음이 아니라 실제 표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근대국어로 오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칠종성법으로 바뀌어요. 여기 있던 디귿이 사라지고 뭘로? 시옷만 남게 됩니다. 이게 근대국어의 칠종성법이에요. 받침을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가면서 또 나타나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중세국어에서는 완벽하게 이어적기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근대국어로 오면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어적기가 문란해지면서 이어적기도 사용되고 끊어적기도 사용되고 그러면서 근대국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 뭐? 거듭적기. 헷갈리니까 거듭적기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듭적기 뭔지 설명 필요한 사람?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가 뭐 사용됐어요? 이거 이 하나가 사용됐어요.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긴 하지만 결국 주격조사는 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대국어로 오면서 주격조사가 이뿐만 아니라 뭐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근대국어로 오면서 나타나는 거는 소실되는 글자들이 많아져요. 순경원 비읍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침이라든가 뭐 여린 히읗이라든가 예디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안 쓰였다 하면 안 쓰여 사라졌다 라고 봐주면 돼요. 예문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 세 가지 정도만 좀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봅니다. 가에서 조코와 표디의 디귿은 모두 제2지읒과 조음 위치가 같았겠군이라고 했어요. 가는 중세국어죠.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세국어에서 즈츠츠는 드뜨트 스와 마찬가지로 윗잇몸과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 치음이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전부 다 어떻게? 지읒이랑 같은 발음이었구나 라고 짐작 가능합니다. A 부분 통해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의 둔깃과 모타를 보니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에 없는 옛 이응과 여린 히읗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문의 A 부분에서도 있어요. 어떻게? 반치음, 순경음 비읍, 예디응, 여린 히읗과 같이 현대국어에는 없는 음운이 존재하였다라고 지문에도 나와 있네요. 보기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너네 상식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3번. 가에서 뜨들을 보니 중세국어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이어지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 어두자음군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나에서 조흐로와 비취던의 지읒과 치읓은 모두 새잎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에 해당하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근대국어죠. A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대국어에서는 듣드 트스와 달리 새잎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나오는 경국의 음으로 바뀌었다. 뭐가? 즈즈츠가. 그래서 이 부분 근거로 해서 나는 근대국어니까 이거는 경국의 음으로 새잎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바뀌었겠구나 라고 짐작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답은 5번입니다. 가히 고지 나에서는 곳으로 표기된 것을 보니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변하면 해당 음절의 표기 방식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세국어에서 곧교코 여름 하나니 라고 나와 있는데 지읒받침 사용했죠. 지읒받침 사용했으면 뭐 사용한 거야? 종성부용초성 사용한 거예요. 종성부용초성 아까 용비어천가에서만 사용됐다 그랬죠? 곧좋고 여름 하나니고 용비어천가 구절이에요. 이거 가지고 지읒도 받침으로 사용될 수 있구나. 종성부용초성이 사용되었구나 판단 가능한데 그게 근대국어로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옷으로 바뀌었어요. 왜? 시옷에서 근대국어에서는 7종성법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자음이 여기서는 시옷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에 뭐가? 네. 이응이 빠졌네요. 디귿 없어요. 디귿 없어요. 현대국어에서 발음으로 하는 7종성법 할 때 디귿이 들어가는 거지 근대국어 7종성법에서는 디귿이 없고 시옷이에요. 이거는 표기법이고요. 그래서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곧 지읒 받침이 곧 시옷 받침으로 바뀐 거는 뭐 때문이야? 종성부용 초성에서 7종성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지 얘가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있는 걸로 따지자면은 뭐 시옷이나 지읒이나 중세국어식에는 전부 다 어떻게 같은 조음 위치였다가 근대국어로 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지읒만 다른 조음 위치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다른 조음 위치로 바뀌었는데 시옷을 쓸 수 있어 없어? 오히려 시옷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적절하지 않다. 4번 다음은 받다의 의미를 학습하기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이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니까 표제어가 받다 1, 받다 2로 나와 있으니까 둘은 동음 이유 관계네요. 그리고 받다 1 같은 경우는 뜻이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또 첫 번째 뜻에서는 다시 작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걸 보니까 다이어고요. 받다 2는 뜻이 몇 가지만 있어? 하나만 있죠. 그래서 얘는 다이어가 아니에요. 둘 다 품사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릿수를 보니까 받다 1의 1은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겠고요. 받다 1의 2는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 받다 2 같은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네요. 거기까지 확인하고 문제 보면 받다 1과 2는 동음이에요. 맞겠고요. 받다 2의 피동사는 받치다 라고 할 수 있겠군. 받다 2가 머리나 뿔 따위로 세차게 부딪히는 거니까 당하는 건 어때요? 히라는 피동 접사 사용하면 되겠네요. 기억의 용례로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를 줄 수 있겠군 했는데 편지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뜻 어디로 가야 돼요? 기억의 용례가 아니라 받다 1의 1의 뜻으로 가줘야 됩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행동이나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니은에는 점수나 학위 따위를 따다가 들어갈 수 있겠군.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뭘로 나왔어?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다 라고 되어 있네요. 디귿은 세 자리 서술어, 리을은 두 자리 서술어. 이건 아까 확인했고요. 그 다음 5번. 내가 5번 틀리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했고 중요하다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품사에 통용하면서 띄어쓰기, 의존명사, 조사 구분하는 거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거 틀린 사람은 좀 공부 좀 하세요. 1번 믿을 것은 오로지 실력뿐이다 라고 했을 때 실력 체언이죠. 체언 뒤에 붙였을 수 있는 거 뭡니까? 조사예요.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말이 체언인지 앞말이 관형어인지를 확인하라 그랬죠. 여기에서는 실력이 체언이기 때문에 뿌는 조사로 판단되고요. 붙여쓰기 해줘야 됩니다. 1번 선지 맞는 선지고요. 2번 아이가 비행기를 저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지는 뭐예요? 까지.
까지는 우선 조사입니다. 저렇게는 뭐예요? 품사가. 저렇게는 품사가 뭐예요? 용언입니다. 저러하다. 형용사예요. 저러하다. 저러하다라는 형용사에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저렇게가 된 거거든요. 근데 4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라는 무슨 어미? 부사형 어미가 나와 있고 그 뒤에 까지라는 조사가 결합되는 거라서 저렇게까지라고 얘는 붙여쓰기 해줘야 돼요. 만약에 너네가 2번이 헷갈린다 그래도 절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선지가 나오죠. 그 다음 거. 명주는 무명만큼 즐기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큼이 있는데 만큼은 의존명사로도 쓰이고 조사로도 쓰여요. 그 경우에 판단해줘야 되는 거죠. 앞말이 뭔지. 무명이 뭐야? 체언이죠. 명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쓰기 해줘야 됩니다. 만큼이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어떤 거야? 나도 할 만큼 했어. 공부할 만큼 했어. 이런 패턴인 거죠. 관용어가 있을 경우에만 만큼을 띄어쓰게 해줍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는 서점에서 참 그러면은 2번 선지에서 까지는 격조사일까요? 보조사일까요? 2번 선지에서 까지는 격조사일까요? 보조사일까요? 격조사는 어디에 붙어요? 체언에 붙죠. 저렇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용언이고 걔가 어미라고 얘기했죠. 까지는 보조사예요. 까지는 보조사입니다. 4번 선지에서 그는 서점에서 책 2권을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와 권으로 띄어쓰게 해줘야 되는 거죠. 두는 품사 뭡니까? 수관형사고요. 권은 품사 뭐예요? 권은 품사가 뭐예요? 의존명사입니다. 무슨 의존명사?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량을 세는 단위는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했죠. 단위성 의존명사도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뭐? 관형사를 가져야 돼요. 수량을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앞에 필요한 관형사는 무슨 관형사? 수관형사 필요해요. 연필 5자루, 커피 4잔, 양말 1켤레. 이 패턴이에요. 그의 수중에는 100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44항을 참고하면 100원과 100 띄우고 원 모두 쓸 수 있겠군. 그래요. 왜냐하면 43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는 얘기는 원칙은 뭐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답은 3번입니다.